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시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 증시 주간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금요일 증시 마감 요약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표 지수, 주요 지표 차트, 그리고 이슈 모아모아에서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시각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 S&P 500 지수는 약보합, 나스닥 종합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FOMC 의사록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하락,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긴축이 시장 예상 대비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미국채 수익률은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72%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반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중요한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빅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2.32% 상승한 98.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P 섹터 ETF 등락률을 보시면 여전히 이 부분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기술이 약세를 보였고요. 경기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방어적인 업종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업종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술,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 업종은 주요 지지 라인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차트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 대표 금융기업들을 필두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종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지수 주요 지표 차트 말씀드리면요. 먼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0일 이평선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이고 기술주 포스터의 가장 중요 시기는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형성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 50일 이평선의 지지를 하느냐 깨느냐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4,300 선에 있기 때문에 51평선 지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 주간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지금 구름대 위에 위치한 상태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일 이평선을 소폭 깼습니다. 이거를 크게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틀 동안 지지를 했다가 금요일 날 소폭 깬 모습인데 이번 주에 이 50일 이평선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13,400 전후의 지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거를 영머리 어깨형으로 보면서 여기에 61.8 구간 피보나치 상승폭에 대한 61.8 구간의 지지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영머리 어깨형 형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오른쪽 어깨가 2개나 3개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기존 저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가가 있고요.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61.8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 후에 그 다음에 증시가 반향 모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의 기술적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나스닥지수 일목균형표 보시면 아직 구름대 상단의 저항을 2주 연속 저항을 받고 구름대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서 방향 모색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시면
지금 51이평선을 혹 깨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 때 채널 상단부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승폭의 50% 정도의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로는 나스닥 지수가 51평선의 테스트에 먼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모든 지수의 선행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거를 확실히 이탈한다고 하면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일목균형표 주간 차트 보시면 그룹대 상단의 지지를 2주 연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금 2.26% 상승한 2.72%를 기록하면서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43% 상승한 2.53%를 기록하면서 전일 장단기 금리차가 0.19였는데 변함없이 0.19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여기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대차 대조표 축소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쳐요. 그래서 지난 FOMC 의사록에서 5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나스닥 지수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1, 2월, 3월 FOMC 회의 전에 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1, 2월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내리면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역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역상관 관계가 5월 FOMC 회의 이전에 계속 지속할 것이냐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5차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51%를 깨고 좁은 구간에서 지금 계속 방향성을 못 잡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이평선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시각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침체에 가까워져 라고 해서 S&P 500 지수가 연내 4천을 하향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여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미국 증시에 막대한 하락 압력을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재차 낙폭을 확대하면서 4천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ISM 제조업 지수는 곧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수축으로 전환될 것이고 연내 미국 기업들의 EPS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것으로 나타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게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베어마켓 랠리를 벌이고 있는 미국 증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S&P 500 지수의 경우 4천 아래로 하락할 것이다. S&P 500 지수가 9월까지 최소 3,980 전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 종가 기준 최저가가 3월 8일 4,170입니다. 근데 4,000 아래로 좀 더 한번 바닥을 찍고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한번 찍고 4,400선에서 마감될 것이다. 현재 S&P 500 지수가 4,488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4,400으로 마감될 것이다.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달 동안 ISM 제조업 지수가 의미 있는 하강 국면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 둘 다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봅시다. 미증시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미국 경기 판단에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매월 첫 번째 영업일에 발표를 하는데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50을 상회할 경우 해당 산업이 확장 국면에 있음을 나타내고 50을 하회하면 수축 국면에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현재까지 IMS
제조업 지수인데 지금 50위에 확자 국면 속에 있는 것이고요. 요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축으로 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0 밑으로 수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IMS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 기술주 랠리 오래가기 힘든 이유 셋.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맥킨토시가 한 얘기인데요. 진짜 바닥의 두 가지 공통점,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다르다. 그래서 뉴욕 증시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멈추시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멈추시고 하나 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저점이 바닥인 거는 승자로 변신한 패자, 최악의 투자 심리. 그리고 3월 저점이 진바닥이 아닌 거는 펀더멘탈 악화, 이례적인 성장주 움직임, 그리고 증시가 급반등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 덧붙임을 하나 붙였는데 덧붙임은 투자 심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인 만큼 이번 랠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확신하지는 못함.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투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해 주식을 사들이면 펀드멘탈과 관계없이 랠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덧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증시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체크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간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1분기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요 밑에 갖고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날은 12일입니다.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는 날입니다. 먼저 CPI 같은 경우에 이전치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시장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요분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연설이 있어요. 지난주 증시 하락을 촉발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는 총재 연설도 12일 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있는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 연설에 또 시장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3일에 드디어 금융주를 필두로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JP모건과 블랙록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2.9%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휴일로 금융시장이 휴장합니다. 4거래일 동안 다가올 한 주는 금융시장이 열립니다. 그 다음은 관심 업종 차트인데요. 잘 나가는 업종 말고 주요 지지 테스트 중인 업종 차트를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업종은 이제 다가올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주요 지지 라인에 지금 딱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실적 발표 반응에 따라서 이거를 깰 것이냐 아니면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일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한 2, 3일 안에 이게 다시 안착을 안 한다고 하고 내려앉는다라고 하면 주요 지지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어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도 지금 50일 이평선을 소폭 하향 이탈한 상태인데 이거를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을 다시 안착하고 올라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지수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반등이 다시 증시 하락을 주도하면서 바닥 테스트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소비재도 1, 2월 하락에 주도를 했는데 지금 50일 이평선에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깨느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증시의 방향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스인데 이것 또한 주요 지지 라인에
딱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깨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위치, 이번 주에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업종 그리고 경기소비재 업종이 주요 지지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이것을 깨느냐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볼 때 전체 지수 또한 따라서 깨느냐 지지하느냐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 업종의 지지 여부는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미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 화요일 가장 빅 이벤트의 하루가 될 것이고요. 13일 수요일부터 대표 금융기업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미 주요 투자은행들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단기적으로 지배하는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는 대표 지수들이 50일 이평선을 지지할 것이냐, 이탈할 것이냐, 여기에 미 기술적 분석가들을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50일 이평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좀 더 하방 압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한 주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한 주인데요.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보는 그런 신중한 대응 전략이 좋아 보이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미 증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